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 숲꽃을 길게 늘어뜨리는 나무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개암나무를 비롯해서 오리나무, 자작나무의 꽃이 그것인데, 오늘은 개암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꼬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꼬리꽃차례라고 하죠. 한자로는 유이하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이유는 바람을 이용해서 꽃가루 바지를 하려는 것으로 잎이 달리기 전에 일찍 꽃을 피웁니다. 나무에 잎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꽃가루를 옮겨주는 바람을 막아서 꽃가루 바지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을 피우고 한참을 지난 다음에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신비가 놀랍기만 합니다. 개암나무는 전국에서 자라는 우리 조상들과 친숙한 나무로 그 열매인 개암은 영양가 풍부하여 다양한 건강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력을 돋고 배고프지 않게 하기에 개암나무 열매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 전통의 약용식물로도 사용되어 왔고 현대에 들어서는 다양한 식품과 건강보조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암의 한자 이름은 산반율이나 진율이라고 하여 밤율이 들어가죠. 달콤하고 고소함으로 간식거리로 양호해서 흉년에는 밤도토리와 함께 대용식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개암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는 불투명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개밤에서 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모양과 맛이 밤을 닮았지만 밤보다는 맛이 덜하여 개밤이라고 하였다가 개암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개암이 헤이즐넛이고 개암나무는 헤이즐입니다. 우리가 커피 마실 때 나는 독특한 커피 향인 헤이즐넛이 바로 개암이었던 것입니다. 지방에 따라서 깨금, 난팁 개암나무, 물 개암나무, 새 개암나무, 천황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가을에 열매를 따서 말린 것을 진자라고 하여 원기를 높여주거나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열매를 제사상에 올리기도 했고 기름을 짜서 식용유로 사용하거나 등잔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썼습니다. 개암나무 기름으로 등잔불을 밝히면 잡기를 쫓아낼 수 있다고 해서 갓 결혼한 신랑 신부방에 개암기름으로 불을 켰다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의 세시풍 속에 부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호두, 가래, 은행, 밤 등의 단단한 열매를 깨무는 관습인데요. 열매가 달고 고소하여 맛이 그만인 데다가 껍질이 단단한 것이 부름에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름을 깨무는 이유는 한 해 동안 각종 부스럼, 종기를 예방하고 이를 튼튼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딱딱한 갱가루 껍질을 씹음으로써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풍부한 영양분을 섭취해서 피부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풍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래동화 혹부리 영감과 도깨비 이야기에서 나오는 개암은 개암나무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산골 마을에 효심 깊은 나무꾼이 개암나무 열매를 발견하고 어머니께 드릴 생각에 열심히 개암 열매를 따다가 어둠이 내려앉은 산에서 그만 길을 잃고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한 곳이 도깨비 소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도깨비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방망이를 바닥에 두드리며 떡 나와라 뚝딱, 술 나와라 뚝딱 하며 순식간에 잔치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들보이에 숨어있던 나무꾼은 배가 고파와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 속 개암 하나를 꺼내 깨물어 버리는데요. 그 소리에 놀란 도깨비들이 도망을 가면서 두고 간 도깨비 방망이를 주워서 큰 부자가 되었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혹부리 영감은 더욱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도깨비 소굴을 찾아가서 개암 열매를 힘껏 깨물었죠. 개암 깨무는 소리에 놀란 도깨비들이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혹부리 영감에게 달려들어 훔쳐간 도깨비 방망이를 내놓으라며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죠.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들에게 문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뚝딱 방망이, 보배 방망이, 도깨비와 개암 등으로도 불리면서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민담이고 근선징악의 의미가 담긴 재미난 전설입니다. 이러한 전설을 가진 개암나무는 인류에게 특별한 것이 되었고 서양에서는 마법이 강한 신성한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양의 개암나무는 한국에 자생하는 개암나무와 같은 개암나무 속에 속하는 근년종으로 유럽 개암나무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이즐넛은 서양 개암이고 티르키예가 원산지입니다. 헤이즐나무 막대기는 점치는 막대기로 사용하거나 마법의 좋은 지팡이가 되었고 악령을 쫓아내는 역할도 했습니다. 공물을 지켜주거나 벼락을 물리치고 가축을 악마로부터 지켜주는 나무로 여겼습니다. 불을 지필 때도 개암나무로 부지깽이를 만들어서 사용했는데요. 부지깽이는 모닥불이나 아궁이의 불을 지필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고대 브리턴인들은 헤이즐넛을 행운의 부적으로 지니고 고통을 완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일랜드인들에게는 지식의 나무로 불리면서 중시에는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개암나무의 가지와 잎으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면 행운이 찾아드는 것으로 믿었죠. 또한 고대 로마에서는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나무로서 혼례날 밤에 피우는 햇불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야기되는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일설의 개암나무 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개암나무 가지는 영지의 상징으로 중세 이후에는 광맥, 수맥을 발견하는 점술이나 매장된 보석의 발굴에 Y자형을 한 가지가 이용되었는데요. 목적하는 장소에 가면 가지가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서 알려준다고 하였죠. 지상의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지하오의 수맥이 갖는 마법적인 힘에 조응합니다. 지하오의 수맥은 인류에게 삶의 원천을 제공하고 수맥에 따라 집을 지으면서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 수맥에 유난히 작용하는 것이 개암나무 가지입니다. 개암나무는 동아시아가 원산지로 숲 가장자리 경사지대나 햇볕이 잘 드는 길가에 자라는 낙엽 하릅 관목입니다. 우리나라는 50에서 1500m의 상기슬의 빛이 잘 비추는 곳에 서식하고 주로 낮은 산과 돌밭지대 등에서 군집을 이루면서 자랍니다. 해외에는 중국, 일본, 몽골, 극동 러시아에서 분포합니다. 길게 늘어진 고양이의 꼬리 같은 숫꽃이 주렁주렁 달리면서 숫꽃이 맺힌 가지 아래쪽에 아지랑이처럼 붉게 앙꽃이 피어납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만들어지는 수백 개의 숫꽃은 많은 양의 숫꽃 가루를 만들어 바람의 힘을 빌려 앙꽃으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열매가 개암입니다. 생육 환경은 기후에 따라 적응성이 뛰어나고 추위에 강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 및 식재가 가능합니다. 양수로 햇볕이 잘 드는 양지 쪽의 비옥한 곳에서 군생하는데요. 돌이 쌓여있는 곳에서 생육이 왕성하고 개하, 결실도 잘 됩니다. 특히 불탄 곳에서 많이 자라는데요. 극단적으로 습한 곳이나 너무 건조한 곳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암나무 수형은 밑에서 가지가 많이 나와서 우산형을 이루는데요. 나무가 커지면 가지가 옆으로 퍼져 둥거스름해집니다. 가지치기를 통해 수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공원이나 정원에서 생울타리로 사용하기 적합하고 관리가 용이하죠. 줄기 높이는 2~3m이고 나무 껍질은 윤이 나는 해갈색으로 새 가지에는 갈색으로 샘틀이 있어 수분을 공급합니다. 열애살의 식물인 나무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겨울 눈을 달고 있는데요. 개암나무 겨울 눈이 앙꽃 눈은 타원형으로 5개에서 8개의 비늘 조각에 쌓여 있으나 숫꽃 눈은 비늘 조각이 없습니다. 잎눈은 넓은 달걀형이죠. 겨울 눈 속에서는 한창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 생명이 꽃과 잎으로 내미는 그날을 기다리며 겨울 눈은 생명을 품고 기다립니다. 나무잎은 어긋나기로 모양이 특이한데 넓은 타원형이고 길이가 5에서 12cm, 폭은 5에서 12cm로서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들이 들쑥날쑥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잎의 끝부분이 자른 듯 하면서 심한 결각이 있는 것을 난티익 개암나무라고도 하는데요. 끝부분이 짧고 날카로우면서 뾰족합니다. 뒷면에는 잔털이 있고 잎자루는 길이가 1~2cm로 뚜렷한 샘틀이 있습니다. 꽃은 한 나무에서 앙꽃과 숫꽃이 따로 피는데요. 길게 늘어뜨려 피는 것이 숫꽃이고 겨울 눈처럼 생긴 끝에 빨간 암술대만 삐죽 나와 있는 것이 앙꽃입니다. 3~4월에 꼬리 모양의 긴 숫꽃이 잎보다 먼저 가지 끝에
2개에서 5개씩 주렁주렁 매달려서 바람에 흔들립니다. 길이가 4-5cm로 꽃밥은 황색입니다. 반면에 앙꽃은 꽃잎이 없이 암술대만 바깥으로 튀어나온 모양이기 때문에 눈에 확 띄지 않습니다. 이유는 꽃가루를 전달하는 곤충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소나무의 송화가루처럼 바람을 이용하는 풍매화입니다. 열매는 갱가로서 둥근 모양으로 지름이 15에서 30mm이고 종자는 15mm 내외입니다. 9월경에 갈색으로 익는데요. 털이 없고 2개의 포가 잎처럼 발달하여 열매를 감싸고 있습니다. 경과는 식물학적으로 단일 종자이면서 가피가 단단하고 씨앗이 다 익어도 가피가 열리지 않는 건조한 열매로 정의됩니다. 껍질이 단단하여 씨앗을 방출하느라 스스로 깨지거나 벌어지지 않는 열매, 과피에 씨앗이 부착되고 융합돼 우리가 기구를 이용해서 껍질을 까야만 하는 방과 도토리가 대표적인 경과입니다. 번식 방법으로는 주로 실생으로 하지만은 분주나 삽목도 가능합니다. 실생은 9,10월경에 채종하여 포를 제거한 다음 젖은 모래와 섞어 저온 저장했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는데요. 종자 채취 후 과도한 건조를 피해야 합니다. 분주법은 뿌리목에서 분을 하여 많은 줄기가 생기는 성질을 이용해서 포기를 파내어 나누어 심는 방법입니다. 또한 가지를 구불려 부분적으로 흙을 덮어 두었다가 뿌리가 내린 후 가을이나 이른 봄에 잘라 심는 희무지도 가능합니다. 끝꽂이는 밝은율이 좋은 편이 아니므로 밝은 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3월에 전년생 가지를 꽂거나 6, 7월에 올해 자란 가지를 꽂는데요. 봄 삽목 성적이 나은 편입니다. 개암나무의 용도는 아름다운 수행과 잎의 단풍으로 정원의 관상용에 활용하고 나무가지는 금속 광맥이나 우물을 찾는 데 오늘날에도 이용되고 나무는 울타리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껍질은 염료로 사용합니다. 목재는 가구, 조각, 지팡이 등을 만들고 잎을 말려 베개 속에 넣어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암나무는 한방에서 기력 저하와 식욕부진, 눈의 피로, 현기증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잎은 염증을 완화하거나 해독작용을 하고 열매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노화 방지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개암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